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정현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구선 정주입니다. 시장 역시 죽지 않죠. 대세상승장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이제 북한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 증시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는 항상 어떤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투자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갈자리가 되면 주식은 간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파동에 따라서 위치, 그러니까 때, 매수할 때, 갈 때, 그 위치에서는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는데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720선 거의 근접해갖고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제가 평상시 항상 기준점을 이야기할 적에 2151포인트를 돌파하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오전에 회복했어요. 금일 같은 경우 지지를 받으면서 내일 3박자, 3일째 내일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방향성에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51포인트를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추세가 위로 전환되겠죠. 네, 그거를 방향성에 맞춰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옆으로 행보등락, 상승전환, 시도, 현재 투자 심리가 괜찮네요. 거래량도 괜찮고 그래서 현재 투자 심리가 올라오면서 다시 내일 5일선 지지받고 내일 방이 위로 재필지, 밑으로 재필지 방향성에 따라간다.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코스피 모두 양환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일이 제일 중요하다. 내일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강남 선님. 네. 장기적인 코스닥 강세장 기조 안에서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장이 자꾸 가려는 과정에서 상승하다가도 밀리지만 다시 올라오고 이게 왜 반복되느냐. 장기는 상승이고 단기는 조정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22선 위, 5주선 위는 상승 여지를 열어두되 그 아래에서는 조정 여지를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크게 시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있으면 종목 장세 이어가시면 되겠지만 그 아래에서 밀렸을 경우에는 좀 현금도 좀 있으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죠. 공포지수, 부에서 공포지수라든가 환율 자체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양호한 장세만큼 좋은 종목에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북한발 악재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하원에서 또 의원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녁 때 좀 이제 밤 때 어느 정도 이제 다우 증시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부터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도 5일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우 선물 지금 100포인트 넘게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721선을 이제 돌파, 지지를 받고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721선 부근에서 지금 5일선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미국의 이제 5월 달에 소매 판매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경제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19 이제 베이징 확산 여부는 좀 변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베이징 쪽에 앞으로 한 4일 정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5일선 회복과 함께 추가적인 이제 반등을 기대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 오늘 5일선 회복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추세상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1조 달러 가까이 추가 부양 정책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만큼 지금은 일단은 추가 부양 기대감이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감을 좀 이제 상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 파월 의장, 트럼프 대통령 추가 부양 시사를 한 만큼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전기차 쪽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도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6월 말이죠. 그리고 7월달에 우리나라 수소경제위원회도 출범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증시 흐름을 집중해서 매매 전략 잘 이어나간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이제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황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자, 주식은 파동에 따라서 때를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덕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성 상태를 보면은 현재 이전 저점 대비 우상위로 한 3중 바닥을 시전하고 밑에 보시면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일단 단기 지표는 무릉등에 붕덩 빠졌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 자, 주식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래가 늘면서 수급이 늘어줘야 되겠죠. 네, 이럴 적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볼릭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경률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이어져요. 그래서 항상 급등이 나타날 적에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파라볼릭 근접할 적에 고점 매도, 반락시 저가 재매수는 항상 5일선 기준. 이게 이제 실전 매매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면서 역시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그중에서 또 포스코 케미칼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전에 3, 4월 달이죠. 이 바닥에서 이런 점들을 사놓고 놔두면 좋다.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경우 수소차, 전기차 이 개념 자체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중장기 테마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의 관점에서 사놓고 기다려보면 이렇게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뭐 100%가 올라오는데 이런 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가져갈 적에 거래가 늘고 있네요. 거래가 는다는 것은 이식매물, 대기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손바퀴 면색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꾸준히 5선 매매 이어가는 게 제일 좋겠고 이 5선 매매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정을 받고 이종고점을 돌파째 5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역시 5선이 깨질 때까지 대량으로 터질 때까지 또 단기 지표가 매도세로 볼 때까지 꾸준히 보유관점 중장기 신고가 패턴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 교수님. 예, 저는 솔리드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 개발한 회사로서 일단 5G 관련주의 대표적 또 종목이라 보시겠죠. 또 국내 이동통신사의 3사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이 이번에 5G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깔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5G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또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죠. 그를 뭘로 경기를 부양시키느냐? 바로 5G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특히 오늘 미국에서 대규모 부양 정책 5G에 대한 투자 이 얘기가 나면서 오늘 5G의 강세가 또 나오는 주도 테마주로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언택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량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통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번 하반기 쪽에 이 5G 인빌딩 관련해서 장비 구축하는 건물 수가 약 1,000여 개로 추정이 되면서 국내 통신사의 올해 말까지 2배 정도 가량 확대가 될 계획이다 보니까 갈수록 하반기부터 인빌딩 관련된 분야에서의 실적이 증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텐데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을 그렸던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못 갔던 종목을 순환매 대비를 한다면 못 갔던 종목이죠. 횡보를 보였듯이 그중에서도 솔리드가 이제 일봉에서 오늘 시그널을 심리를 돌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갔는데 22선에 대한 돌파가 이제 탄력을 붙을 수 있는 시점에 들어갈 만큼 다른 종목도 과열된 종목들보다는 솔리드에 대한 매매가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월봉에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현재가 매수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SPOCL 볼까요? 이 SPOC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연료전지 시스템의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히 수소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봉 차트가 거래가 터지면서 조정받았을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 되십니다. 지금도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시면 되고 약세시로 어떤 과열 신호 났을 때 그때 이익 실현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지우 전문가님.
예, 오늘은 제가 또 두 종목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DY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유압 실린더 제조 이제 판매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DY 파워 같은 경우 이제 일봉상 외바닥이 2020년도 5월 달에 형성이 한번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오늘부로 됐죠. 5일선 회복 안착을 하면서 밑에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부터 이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밑에서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DY 파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유압 실린더 제조 판매 업체 중에서도 두산 인프라코에 또 이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발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또 인프라 투자 확대 수요 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050원대 초반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721선 부근 저 위에 721선 15,500원대를 중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단 추세 부근이 지지권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이번 달이죠.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부터 밑에서 딱 하나 발생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월봉상 추세를 돌파하면서 적산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고 종목이죠. 물론 바닥권은 좀 지났지만 이 종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DY 파워 같은 경우도 여기서 20개월의 평선이 이제 돌파하고 이번 달 적산병이 나오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연속적으로 3개월 동안 거래량이 쫙쫙쫙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고 조정 시에는 하단 추세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Y 파워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NCN이란 기업인데요. 이 NCN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 또 하나이죠. 그 이유가 삼성전자랑 이제 자율주행, 인공지능 칩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1, 2년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죠. 그만큼 아파치 5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강세 일봉이 나왔죠. 물론 시간에 따르니까 한 2%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 칩 재료 때문에 오늘은 움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뭐 아직까지 대형호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료가 아직까지 그래서 끝나지 않은 거죠. 이 인공지능 칩 쪽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 때, 그리고 연속적으로 좀 급등을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경계권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20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오늘 첫 5일선 회복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내일도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틀린 부분은요. 예전에 이제 2020년도 1월 달, 2019년도 때는 200일선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움직였는데요. 2020년도 6월 달 들어서는 200일선을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200일선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N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적산병 출현과 함께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까지는 많이 이격을 좁혀놨죠. 그래서 이번 달 추가적으로 이 20개월의 평선을 뚫어버리면 밑에서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도 예전하고 틀리게 이번 달부터는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침체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차세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엣지 분야 쪽에서 몇백억 정도, 한 4,500억 정도 아마 본 이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국책과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사로 선정이 된 만큼 최대 주주가 바닥권에서 유중을 참여해서 지분을 늘린 만큼 앞으로 좀 꾸준한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CN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200일선 매매 그리고 중장기 저항권은 저 위에 721선 부근 5,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손님.
예, 다음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볼 텐데요.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종목이었죠. 어제 아이폰 12에 대한 이번 연도 출시 예정으로서 OLED 패널,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공급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뭔가 찾아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갤럭시 폴드 2 역시 이번 하반기에 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 요거 역시 이 플렉서블 OLED 패널 제작 시에는 사용되는 점착 보호 필름, 백라이트 필름 국산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요. 5G 인프라 확대가 된다면 PCB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PCB 업체에 대한 주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월봉에서의 타이밍이 역시 제가 휴온스를 설명드렸던 위치와 마찬가지로 바로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이런 식의 적산병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신저가 속의 적산병. 이게 대세 바닥. 이게 대바닥이라고 하죠. 특히나 이번 달이 거래가 늘었죠. 자, 지금 아직도 남았는데 날짜가 거래가 느는 적산병 속에서 20개선 초급하면 시작 이번 달부터 탄력이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 시점인데 일봉상 최근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뚫리면서부터는 탄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성에서 및 5주선과 20주 이평선 이격이 짧으니까 20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속에서 상승을 바라보다가 뭐 약세 신호 나온다거나 뭐 간격 저항권, 항상 저항권이라는 것은 뭐 전고점을 뜻하겠죠. 전고점이나 추세 상단 저항권, 약세 신호 혹은 지표가 막 과열될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월봉이 이제 바닥 탈출 초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월봉상에서의 고점에 55,000원대까지 폭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기적인 주봉 차트 보면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종목은 휴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는 제가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많이 각종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여의도 주정에서도 제가 추천주로 했던 종목인데 결국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찍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월봉에서부터 뭐든지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메디톡스에 대한 보톡스 판매가 취소가 되에 따라 취소 가능성 때문에 반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코로나19 백신 개발할 경우에는 주사기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런 주사용 유리 용기의 하나인 이 바이알 전문 제작업체에 국제 유리 인수를 하고 보유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향후에 백신 개발 때문에 주가의 강세 배경도 될 수 있는 휴온스. 자, 코로나 관련주에 또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차트 위치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상승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승이 아닌 사상 최고다라는 거를 터트리는 적상병이면 볼 거 다 본 거죠. 저번 달에 적극적인 매수 적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5개월 이평선만 붕괴가 안 된다면 상승을 기대한다. 이번 달 쭉 가서 지금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죠. 위에 고점에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위에가 붕 뚫려 있는 상태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약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상승 위험한데 이거를 약세 신호다? 약세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장중에 7%까지 올라간 것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삼성전자가 7% 갔다. 당연히 더 올라가기 어렵겠죠?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는 어떤 매물이 나왔던 것 뿐이지 약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오늘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자,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누적을 볼까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로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수급도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보면서 전고점 이제 막 일봉상 돌파와 함께 파라볼릭의 상승 전환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약세 신호 및 22선에 대한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계속 바라본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저는 통신장비 에이스 테크를 좀 봅니다. 자, 이 통신장비 에이스 테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늘었네요. 이 통신장비 중에서도 현재 그 중에서도 못 갔던 종목인데 그동안 뭐 KMW 같은 경우는 많이 갔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에이스 테크는요. 이전 고점을 돌파해 거래가 는다는 것은 손바뀜 현상으로 보면 돼요. 손바뀜 현상. 또 현재 밑에서 보면 투자 심리 단기 지표가 현재 방향을 오히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보면 빅텍이나 뭐 스페코나 이
북한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전쟁, 테러 그쪽에 좀 약간 가미를 해서 보신다로 하면 신고가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 또 일봉 상태도 그렇지만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번 주까지 행보등락을 보이면서 이 파라볼릭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이제 이경률을 따지는 것인데 밑으로 우상이 이미 전환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크게 안 떨어져요. 또 급등하면은 그냥 안 갑니다. 이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행보등락을 보여서 점유적 신고가표도 되어 있고요. 이럴 적에 투자 심리가 서서히 올라올 적에 이종고점 매물대를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 소화를 했을 적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거래가 연속으로 느는 거하고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이종고점을 돌파하면 틀립니다. 연속으로 늘어날 적에 이종고점 되게 소화를 하지만 거래가 감소세를 보이고 올라가면 거래 매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강세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우리가 항상 일봉, 주봉, 월봉 다 좋지만 단기적 관점에서는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겠죠. 중기적 관점에서는 주봉을 보고 합니다. 중기적과 주봉을 보고 할 때 항상 멀리 보세요. 가깝게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본다고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이전 저점 대비 우상향으로 요 가운데 잘 보면 이게 5주선이 회복 못했죠? 여기 회복했나요? 회복을 가추세 우세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형태가 올라갈 적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아직 50 이하에 있기 때문에 50에서 올라갈 적에 그때서부터 상승세를 보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50 이하에 있을 적에는요 상승세를 안 봐요. 항상 투자 심리가 50을 회복해가지고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5주선 회복 지지를 받고 3박자가 맞아야지만이 그럴 적에 우리가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 가서 매수, 추가 상승, 상승세, 반등성이 아닌 상승세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상은 잘 전환이 되어 있고 현재 거래가 현재 상태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정주 전문가님. 예, 노란톡에서 M10W 공명 정주 전문가 검색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M10W 또 검색하셔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을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검색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오랜만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역시 바닥권에 있는 또 중요한 종목들 많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들어 부사장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원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강남 교수님. 네, 노란톡 오시게 되면 제가 무료로 MTNW 강남구손 검색해서 오시게 되면 정보를 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또 저녁 방송을 통해서 시간의 단일가를 통한 급등주에 대한 주도 테마주가 뭔지 공부할 텐데 그걸 통해서 내일 장중에 실시간 공개 방송까지 연결할 거기 때문에 꼭 오늘 저녁에 입장하시고요. 장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공개 방송도 하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디엘 전문가님. 네. 내일은 특히 이제 목요일이고요. 목요일날 또 제가 평상 종합주가지수 얘기할 때 2150포인트 기준점으로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